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는 연어축제가 열렸습니다. 또 이곳 양양 남대천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어미 연어맞이 생태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이처럼 가을 단풍이 드는 철이 되면은 동해안, 남해안 이런 강과 하천에는 어미 연어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혹은 4, 5년 전에 동해안과 남해안 하천을 떠났던 연어가, 어린 연어가 태평양 건너 멀리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알을 낳으러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장장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길입니다. 연어가 그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고향 하천 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리고 고향의 지구 자기장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지구 자기장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돼서 자기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고향 하천 특유의 냄새를 맡고 정확하게 이제 자기 고향 하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자석인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감싸고 있다. 마치 막대 자석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라든지 자기장의 경사 각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자기장이 나오는 S극, 그러니까 남극 같으면은 거기서 자기장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게 자기장이 나와서 북쪽 N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 쪽은 이제 자기장이 강하고 또 중간에 적도 부근은 자기장이 약하죠. 또 극지방에서는 자기장이 이제 땅과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인데 적도에서는 지표면과 수평 혹은 이제 나란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장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어는 유전자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이런 자기장 지도 이런 걸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어떤 세기, 경사 각도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기장의 지도를 자기의 뇌 속에 이렇게 간직해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어의 후각 그 상피세포를 들여다보면은 자서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뭐 자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연어들도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수조에다가 연어를 담고 넣고 뭐 알래스카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헤엄치던 연어들이 남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중위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이제 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어의 자기장 인지하는 이런 능력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동물들 보면은 연어뿐만이 아니고 먼 바다를 다니는 큰 고래, 그 다음에 이제 해변에 알을 낳으러 돌아오는 이런 거북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자기장을 사용을 합니다. 또 멀리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비둘기 같은 경우도 이 자기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먼 길을 오고 가는 제왕나비 이 경우도 이제 자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소 같은 경우도 이제 방목할 때 보면은 이 풀을 뜯을 때 아무런 뭐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서서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르는 개도 이제 뭐 풀어놓으면은 배설을 할 때 남북 방향으로 놓고 이제 배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대략 50만 년마다 이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오랜 역사 동안에 뭐 수백 번도 더 바뀐 거죠.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지구 표면에서 한 3,000m 땅 속에 금속이 녹아있는 어떤 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외핵, 지구의 외핵이라고 하는데, 그 외핵이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이제 이게 바뀌니까 밖에 있는 지구 자기장도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78만 년 동안에는 이 지구 자기장이 방향을 안 바뀌고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몇십 년 동안에 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수십만 년 동안에 지구 자기장이 잘 유지되는 바람에 연어는 강과 하천, 바다를 큰 무리 없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이제 사람이 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하천에 볼을 쌓고 댐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연어가 이제 하천으로 돌아오는 걸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인류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죠. 그 기후변화 탓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결국 또 해수면 높이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해양 환경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연어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좋은 소식은 안 되는 거죠, 결국.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어를 인공부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들을 쭉 해왔는데요. 196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에 이런 배양장을 설치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뭐 벌써 한 50년 정도의 역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천도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오염도 되고 이제 보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연어가 하천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알을 낳도록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둘 상황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어귀에서 돌아오는 연어를 포획을 한 다음에 수컷과 암컷의 이제 정자와 정자와 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인공 수정을 시키는 거죠. 인공 수정을 시켜서 거기서 치열을 기른 다음에 그걸 이제 인공 방류를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방류한 연어 치어의 숫자에 비해서 돌아오는 어미의 숫자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0.06% 정도 회귀율이. 그러니까 치어 10,000마리를 방류하면 어미 한 6마리 정도 돌아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방류하면서 기술도 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회귀율이 한 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연안에서 모두 448톤의 연어가 잡혔습니다. 마리수로 따지면 약 17만 마리, 뭐 돈으로 따지면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뭐 15억 원 그러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 방류 사업이 이제 단순히 시민들에게 생태적인 감수성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민들의 소득 증대까지 생각한다면 이 사업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제대로 크고 이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얘네가 실제로 어떤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